네, 지금 뭐 보니까 약간 제약 바이오주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언택트주도 좀 또 올라온 것 같고 거기다가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 네네. 눈에 보이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다양하게 보셨네요. 저는 바이오밖에 안 보이던데요. 저는 예. 바이오밖에 안 대부분 종목들이 진짜 바이오밖에 안 보여가지고 오늘은 그쵸, 바이오 굵직하게 그러네요. 중에서 예. 한 종목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틈새 시장으로 이제 반도체 정도 예. 보이는 거. 그 정도 저는 보였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왠지 그럼 오늘 세 종목 네. 뽑아 오신 게 좀 바이오주가 많은가요? 일단 바이오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말고요. 예. 지금 이데일리, 한국경제, 매일경제TV 세 군데서 꼽히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요거부터 좀 하고 바이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이미 하실 거를 예상하실 것 같아서 할 거 예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부터 일단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은 오늘 그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통념상 유상증자라고 하게 되면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수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오버행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유상증자 가액 정도만큼의 퍼센테이지만큼 주가가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하나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저는 호재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주들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11월 달에 그 유상증자를 발표했었던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전체 주식수의 27%가량을 유상증자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주주 배정 물량 중에서도 11%가량을 우리 사주라든지 그리고 대주주인 포스코가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가액은 67,000원. 물론 신주 상장이 내년 2월 달에 예정이 돼 있지만은 잘 보세요. 11월 달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했지만은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지만은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얼마죠? 108,000원이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이 주가가 버텨준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67,000원에 대해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그럼 유상증자를 받게 67,000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을 때 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108,000원이다. 예. 그럼 적어도 지금 계산이 안 되네요. 60% 맞나요? 6만 원에 60%면은 36,000원 하게 되면 60% 맞죠? 60%요. 그러니까 저 거의 최소 50%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주까지 한다는 얘기는 회사에 있는 관계자도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회사에 있는 관계자들이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체 20%에서 또 20%, 19.7%에서 20%도 우리 사주 배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할까요? 앞으로 이 자금들이 어디에 쓰일 건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겠네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주가가 안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약 구간이거든요.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미 회복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일정 한 6%대 상승률 보이고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예.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거의 유사하잖아요, 지금. 예. 주주 배정은 유상증자 방식이고 우리 사주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금들이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쪽이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가장 좋은 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일반 공모까지 올 물량이 저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오더라도 경쟁률이 저는 치열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네. 포스코 케미칼 사례를 보게 되면 이익이잖아요. 참여만 하더라도 38,200원에 받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46,700원이니까 46,900원이니까 받기만 해도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방송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아파트 청약 예. 요새 아파트 로또 청약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청약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건 또 말이 또 3,000% 새는데 네. 이번 28일, 29일 날 그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적게 되네요. 84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이라서 가능성이 저 같은 사람 없어요. 근데 101제곱미터가 해요. 예. 거기는 절반이 추천 물량이거든요. 이번에 저도 넣어볼 생각이에요. 넣어볼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상증자도 그렇고 청약도 그렇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하나솔루션도 얘기 드리고
강일, 힐스테이트 강일도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팀장님은 뭐 주식 재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늘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네. 본다 이렇게 네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는 예상하시겠지만 바이오입니다. 예.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프리시전 바이오라는 종목을 일단 언급을 드리지만은 뭐 오늘 뭐 여기 보신 신풍제약, 대웅제약, 명문제약, 뭐 그쵸. 프리시전 바이오, 셀마 테라퓨틱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IPO 시기를 그 상장 시기를 너무나 잘 잡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가 강세잖아요. 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조금 뭐 조정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트렌드가 바이오입니다. 네네. 특히나 코로나와 연관성 있는 바이오. 그런데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진단 시약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진단 키트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잘 잡았고 그리고 코로나와 어떤 연관성도 높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상한가 가는 게 너무나 좀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따상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상한가 마무리가 됐고 내일 쪽에서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와도 연관성을 왜 가져가냐면은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피라맥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도 아시다시피 항체 치료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셀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바이오 제약의 어떤 트렌드가 뭐 바이오 시밀러, 뭐 그 제넬 시약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코로나 쪽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조금만 연관성이 있더라도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자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소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다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좀 명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 임상 지연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풍제약을 보면서 예전에 2017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라젠, 네네. 팩400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팩400 이슈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도 팩400 기대감들 때문에 신라젠을 버리지 못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지금 신라젠을 못 팔아가지고 제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놀리는데 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과거 그 신라젠 사례를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데일리 TV의 시즌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시즌도 마찬가지고 메가일 CS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부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이제 이별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코로나 이슈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네. 좀 목석 관리 또 하셔야겠네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도 큐리언트라든지 그리고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면역 항암제라든지 췌장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다고 봐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마지막은 DB 하이텍입니다. 최근에 뭐 지금 그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때문에 좀 묻히긴 했지만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히 좀 핫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데 생산 단가를 20%나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2%도 아니고요. 20%요? 이 정도면은 아마 파운드리 그 발주하는 기업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 생산 단가가 20% 정도 늘어난 생산 단가를 20%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실적 가이던스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2019년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1,800억이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2,600억이거든요. 물론 파운드리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실적 효과를 좀 보게 되면서 2019년부터 중간에 코로나 이슈를 제외를 하더라도 2019년부터 파운드리 이슈, 그 실적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우상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지금 2021년 실적 예상치가 지금 현재는 2,800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 인상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2021년 예상 영업이익 2,800억인데 여기서 단순 계산으로 20%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3,400억이 돼요.
그러면은 2019년 같은 경우는 1,000억대, 2020년 같은 경우는 2,000억대,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3,000억대로 계속해서 점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주가의 상승 랠리가 2021년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증권사 계신 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분들 얘기할 때 퍼 아니면 PBR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퍼를 보게 되면 퍼가 그 분모가 실적이고 분자가 주가잖아요. 네. 그런데 분모인 실적은 그대로 있는데 분자인 주가만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건 분명히 이건 고평가라 봐야 돼요. 그런데 DB하이텍을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2019년 11,000원에서 지금 최고가가 45,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4배 올랐거든요. 네.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분모, 실적. 그러니까 이 실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이 고평가 논란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퍼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고평가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 가격 인상을 했지만 내년 생산분 계약은 또 모두 마감을 한 걸로 또 알려지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미 풀 가동이고 2022년도 지금 상황이라면은 풀 가동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애플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14 칩에 대해서 TSMC의 발주를 다 내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애플 노트북, 그러니까 맥북에 들어가는 또 CPU 역할을 하고 있는 M1 칩, 요게 지금 TSMC가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에 발주를 안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발주를 해줘야 될 만큼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가 지금 2019년도 22조인데 2025년 같은 경우에 33조가량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DB하이텍 이미지 센서도 지금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21년이 아니라 2022년도 이미 그러니까 수주가 2022년 물량까지도 이미 수주를 다 받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2021년 적어도 2022년 말까지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DB하이텍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세 가지 살펴봤네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